여러분 이제 단체 협약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하는 것만 해가는 거는 우리 이제 동차생 분들에 한해서고 나머지 분들은 얘네들은 포섭까지 준비해 가시되 그 이외의 쟁점들도 알고 당연히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요 조항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담건으로 나올 만한 주요 조항 뭐뭐 있습니까? 가산보상금.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 쟁의 기간 중 징계금지. 이때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얘랑 얘는 해석 문제죠? 그쵸? 얘는 무슨 문제? 협약자치. 우리 협약자치랑 단체협약에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 거 뭐 있어요? 협약자치는 얘랑 뭐다? 고용안정협약. 채용, 경영, 징계 이런 건 뭐와 관련된 조항? 그거는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조항.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원래는 교섭 대상이 아니나 임의로 교섭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강사 위배 아니라면 뭐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봐야 돼요? 체결이 가능한 거야?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민법 103조가 협약에도 적용이 되는지 103조가 적용된다면 위반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이거를 많이 놓칩니다. 실제 요거는 여러분 그 특수한 사례에서 쟁점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노조도 산재유적 특별채용 조항을 협약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단협에 있는데 사용자가 그걸 이행하지 않으니까 너 이거 이행해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다? 노조가 야 103조 강사 위배 이런 거는 협약 자체의 산물인 단협엔 적용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적용된다. 다만 엄격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A 회사와 A 노조가 자유롭게 협약해서 체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법이 개입하는 건 되게 신중해야 돼. 그런데 이때 위반하면 무엇이다? 무효야 라고 하면서 위반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야 하는지. 여기서 그냥 제한이 아니죠. 특별 채용 조항이 있으면 채용의 자유, 안 뽑고 싶었던 사람을 일정 부분 뽑아야 되니까 자유가 제한될 수 있죠. 쬐끔. 공정성이 조금 해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대신 그 사람 뽑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는 이게 103조 위반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도한 제한. 현저히 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103조 위반으로 무효야 라고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저히 해야 한다. 과도하게 제한한다. 키워드 다 써주셔야 돼요. 빠뜨리지 마세요. 그때 얘네에 해당하는 지는 어떻게 봐요? 그걸 체결한 이유나 경위,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기준, 그리고 일반 구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준수 여부. 그렇죠?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채자과제도 아니고 공현에도 아니니까 뭐예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재유적 특별채용 조항 어때요? 유효하죠. 유효하면 어때요?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은 유적이고 그랬을 때 이게 유효한데도 지키지 않은 것은 뭐다? 위법하다. 이행해야 돼.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조항은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해석 문제가 나오면 뭐 하셔야 돼요? 일반론에 내동경 목사 쓰셔야죠. 처분문서에 일반적인 해석 원칙 쓰시고 그 외에 포섭에서 뭐 해야 돼요? 논점이랑 어떤 부분의 해석 문제가 있는지 짚으셔야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뭐예요? 쟁의기간 중에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징계는 가능한 거야? 쟁의기간 중에 징계는 금지된다 해서 그 징계가 일체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 우리 그거 기존에
너네 조합원이 횡령해서 그런 거지 이거 그 쟁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쟁의에 주도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횡령해서 그런 거야. 쟁의권 침해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조항을 넣은 취지를 고려하면은 이쪽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일체 징계 금지된다. 이렇게 해석된 거 하나 있었고요. 가산보상금은 두 개로 쪼개셔야죠. 해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눠져요? 평인 100%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리고 그때 해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해고면 그냥 경영상 해고든 징계 해고든 통상 해고든 불문하고 그게 부당 해고이기만 하면 가산보상금을 주는 거야? 이건 이쪽의 문제. 주긴 줄 건데 이게 어쨌든 줄 거야. 대상이야. 근데 얼마를 줄 거야는 이 문제죠. 그래서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둘 다 물어볼 가능성은 적기는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뭔지를 짚으시고 관련 판례를 써주셔야 되죠. 얘를 물어봤는데 우리 문제에선 얘를 풀었었죠. 얘를 막 둘 다 실컷 써주셔. 그럼 포섭할 때 시간이 줄잖아요. 그렇죠? 뭐를 물어볼지를 우리가 열어두고 얘구나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 거. 그리고 내려가서 효력 확장 가봅시다. 둘 다 중요해요.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35조, 36조. 그랬을 때 논점이랑 포섭에서 목차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일단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요건 충족 여부부터 가셔야죠. 그랬을 때 일반적 구속령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단협에 과장급 이상은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거 그렇죠? 그랬을 때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 이 갑이 효력 확장이 되는 동종의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 거죠. 얘는 효과의 문제예요. 효과. 얘는 보시면은 요건 충족했는지 그리고 이때 효력과 관련해서 그쵸? 협약 외 노조인 감노조에게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죠. 그래서 똑같이 이 35조, 36조와 관련된 문제지만 어디가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고요. 이때 동종의 근로자인지와 관련해서 뭐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단협의 조합원 범위 조항의 의미가 문제된다. 해석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원래는 원칙은 가입 범위는 A노조의 규약에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협으로 정하는 거 가능해. 그리고 이건 무슨 의미다?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갑이 단협에 의한 효력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라면 무엇이다? 얘는 동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도 확장 적용 안 돼. 그래서 단협상의 징계 절차 조항 아니면 이런 조항들이 갑에게 적용 안 돼.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 협약의 주요 조항에 분명 조합원 가입 범위 제한 조항도 있거든요. 걔만 물어보진 않아요. 걔랑 엮이는 건 뭐예요? 일반적 구속력 또는 유니온션. 그래서 그때 나오면 써주고 였다가 포섭을 하는 거구나.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차를 쭉 알아요. 요리에 들어가는 그런 그 식재료에 맛을 내는 거에 고춧가루도 있고 된장도 있고 소금도 있고 후추도 있지라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언제 후추를 넣고 언제 설탕을 넣고를 모르면 제대로 우리가 요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합원 범위 조항이 있고 그것은 판례가 이런데 일반론은 이런데 걔는 여기 문제랑 엮일 수 있어.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먼저 요건 충족 여부를 갖춰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 얜 동종이 아니어서 확장 적용 안 돼. 여기다 쓰는구나. 그 다음에 지역적 구속력 요건 하나의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때 몇 이상? 하나의 지역이고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협에 적용을 받게 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어떻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공고를 내야 되죠. 그럼 결정 공고가 있으니까 어때요? 요건은 충족하였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협약 외 노조. 우리 그 배웠던 판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부산시 택시 노조. 사업조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실관계에서
택시사업 조합, 그 다음에 뭐 부산 택시 노조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면은 조합이라고 해서 얘네가 노조가 아니죠. 얘네 누구예요? 사용자 단체. A 회사는 사용자 단체의 교섭 권한 위임. 하지만 노조는 어떻게 했다? 위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단위의 교섭에 얘네는 참여하지 않았고 뭐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될 건 얘네는 지역 단위, 산별 단위의 교섭에 위임을 하지 않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존 단협이 유효해요. 기존 단협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그 유효 기간 중에 갱신이나 새로운 조건을 어떤 교섭하자, 쟁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능한 범위다. 여기까지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실효와 노동관계인데 얘는 뭐랑 같이 보셔야 돼요? 유효기간 만료. 그리고 얘가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날짜. 우리 여기 앞에서 본 얘도 날짜 잘 짚어주셔야 돼요. 특히 몇 월 며칠자로 노동위원회가 이렇게 결정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 그런 날짜는 잘 짚으시면 디테일을 살려주시나 얘는 반드시 필수죠. 어디서 시작한다? 유효기간. 원칙은 뭐다? 단협에 정한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계약은 뭘 둔다? 갱신이나 연장이나 이런 걸 두죠.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노조법 32조 3항에 따라서 뭘 둘 수 있다? 불확정 기한부. 언제 그 조건이 충족될지 모르지만 단협이 새로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한다라는 거 가능하죠. 그러면 단체 협약 몇 조에 보니까 이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새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야.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어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둔 6개월 기간을 둔 해지권을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A 회사가 행사했기 때문에 날짜 잘 적어주셔야죠. 요때자로 단협이 진짜로 끝나. 여기가 실효. 그 다음에 그러면 실효 후에 노동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때 우리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사무실, 채무적 부분 물어볼 수 있고 전임자, 채무적 부분 물어볼 수 있고 근로조건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채무적 부분을 묻는지 아니면 규범적 부분을 묻는지 한번 해주셔야 되죠. 그럼 뭐부터 따진다? 이건 채무적 부분이야. 이건 규범적 부분이야를 판단을 해주시고 만약에 채무적 부분이면은 특히 사무실 어때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해서 바로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원칙이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만한 사정. 우리가 거기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어떤 공간으로 써야 돼. 또는 기존의 공간이 크니까 다른 데로 바꿔줄게라고 하면 효력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명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혹시 규범적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A 회사와 근로자 갑에 뭘로? 근로계약으로 화체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 근로자 아니죠. 갑의 동의를 얻거나 새 단협이 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어떻게 된다? 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협의 어떤 징계 절차 조항 아니면 단협의 상여금 그거 지급해야 된다. 뭐 했어도 최종적으로 단협이 실효되었어도. 그래서 실효 자체만 딱 문제로 주거나 실효 후에 노동관계만 문제로 주는 게 아니라 엮어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분호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분호는 유형 4가지가 먼저 기억이 나셔야 되죠. 불이익 지급, 그 다음에 반조합 계약, 교섭 거부, 지배 개입이죠. 그랬을 때 우리 불이익 취급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익 취급 인지 여부가 문제죠. 회사가 노조한테, 회사가 조합원한테 이렇게 한 게 이게 불이익 취급이야? 81조 1항 1호의 불이익 취급의 분호 인지가 문제. 그렇죠?
이게 81조 1항 3호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인지가 문제. 81조 1항 4호의 지배 개입 인지가 문제인데 무엇이다 여러분? 정당한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점을 주고 1문은 조합활동이나 쟁의의 정당성, 2문의 불이익 취급 분호를 물어볼 수 있지 25점에 다 몰아넣기는 실제 시험에서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를 판단해 주시고 있었을 거다.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가 노조를 잘해줘. 우리가 막 파업했는데 오히려 그럴 일은 없어요. 파업 참가한 조합원한테 막 뭘 더해줘. 그걸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리는 없어요. 어떤 게 된다? 우리만 승진이 배제된다거나 고과가 낮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게 있을 것이고 결국은 뭐의 문제? 취급 의사. 분호 의사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분호 의사는 뭐다? 재반 사정을 우리가 종고판에서 요런 점을 보아하니까 요런 게 있고 요런 점을 보아하니까 요런 게 있어서 이거 분호 의사 있는 거야. 그래서 불이익 취급 분호 성립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그냥 재반 사정만 보면 되는 것이랑 우리 경합하는 것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경합은 언제 문제가 돼요? 정당한 사유도 있는데 모두 있을 때 의사가 좀 의심되는 사정도 있을 때 경합의 문제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일반 불이익 취급 있죠.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일반론으로 풀어내는 것인데 어떤 것들? 승진 배제라든지 아니면은 전임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풀어봤던 거 인사고과. 걔네들은 그 불이익 취급에 의사가 있는지를 조금 다른 요건으로 보죠. 구체적으로. 우리 인사고과가 불이익 취급 분호에 해당하는지를 뭘 봐야 돼요? 일단 비교 대상자가 뭐여야 된다? 동질의 균등한 집단. 그리고 뭐여야 돼요? 균등한 집단인데 격차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어야 되죠. 요건을 3개 찾아주시는데 주의점 뭐다? 근거가 있어야죠. A노조와 B노조는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다. 이건 판단만 있는 거. 얘네가 둘 다 이 회사의 뭐 제조직군에 종사함으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 보이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는 수치를 찾아주셔야죠. A노조는 S, A, B등급에 이렇게 깔려있는데 B노조는 C, D에 깔려있는 걸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어. 그리고 분호에서 어떻게 찾아요? 재반사죠. 분호 의사에서는 기존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았고 뭐 발언을 이렇게 했고 이런 걸 보니까 무엇이다? 불이익 취급 의사가 있고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멀쩡하게 고가를 받아서 상여금 제대로 받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거에 비추어 보면 이거 분호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인사고가라면 3요건 찾아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반조합 계약은 너 뽑아줄 테니까 요 노조에 가입해. 너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야 우리가 뽑아줄 거다. 이게 반조합 계약인데 유니온숍은 뭐예요? 유니온숍은 반조합 계약이 아니에요. 분호가 아니에요.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적법한 거. 그럼 일단 뭐부터 보신다? 유니온숍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봐야 돼요. 요건이 뭔데요? 3분의 2 이상의 지배적 노조여야 되고 단협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다? 단체 협약상의 채무, 해고 의무가 발생하고요.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서 해고한 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다. 이렇게 봐주죠. 그랬을 때 엮일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해고 조항이 없는데도 해고해야 되는 거야. 해고 조항이 없어도 해고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해고하지 않은 것이 혹시 지배 개입의 분호야?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요건 충족했는데 해고하지 않았을 때 지배 개입 분호인지 뭘 봐야 된다? 의사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해고 안 했어도 그 자체로 분호는 아니고 지배 개입 의사를 가지고 이 노조의 지배적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어떤 의도 하에 해고를 안 한 것이라면 분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배운 거 뭐다? 바로 소소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한 사람. 여기서는 논점의 핵심이 뭐예요? 이 유니언숍의 효력이 얘한테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죠.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왜 안 미쳐요? 그거 치환. 근거를 치환해준다.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지배적 노조를 우리 A 노조라고 하고 소수 노조를 B 노조라고 해봅시다. 이때 근로자 갑이 A 노조에 가입할지 B 노조에 가입할지 그냥 선택권이라 쓰지 마시고 단결 선택권은 뭐예요? 내가 어느 노조에 가입할지는 선택권이고요. 여러분 그 단결할 자유는 내가 단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연기 때 보고 안 봤지만 단결권과 단결하지 않을 자유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A 노조와 B 노조의 선택권이 충족할 때에는 단결 선택권이 충돌할 때에는 뭐다? 이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거? 지금 갑을 무조건 A 노조에만 가입하고 탈퇴하거나 그 다음에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B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반드시 A 노조의 단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볼 수 없는 점. 지금 뭐만 들어갔어요? 판례에 갑, A 노조, B 노조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A 노조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무엇이다? A 회사가 갑에 대한 해고를 매개로 위협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어떻다? B 노조, A 노조에 바로 가입하지 않고 B 노조에 설립하거나 가입한 이 갑에 대해서까지 유니언ship 협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무엇이다?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치환하시는 거. 그 다음에 교섭 거부는 우리 논점에 어떻게 쓰고 가실 겁니까? 이거 박아주셔야죠, 여러분. 30조. 30조의 성실교섭 의무, 81조 1항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분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섭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교섭 거부의 분호인지 아닌지 뭘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얘는 분호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아니에요. 되는 거, 유니언ship은 되는 건데 그때 소수노조를 바로 가입한 사람을 해고해야 돼가 물음이고 얘는 불이익 취급의 분호인지 판단하는 거 맞아요. 얘는 교섭 거부의 분호인지 뭘 봐야 돼요?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분호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봐요? 그쵸. 교섭 권자, 교섭 시기, 장소, 교섭 사항, 태도. 그래서 교섭 권자랑 엮이는 게 뭐 있어요? 지부분해. 그 다음에 뭐 법의 노조. 얘네들이 교섭 당사자가 맞아? 지부분해가 요구했다라는 이유로 교섭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사자 맞잖아요. 법의 노조? 교섭권은 가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보실 거. 여기서 협약 체결 권한 제한. 인준 투표자라면 무엇이다? 교섭의 성과를 물어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A 회사가 A 노조 대표자와의 협약을 꺼리거나 해태한다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뭐다? 분호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성실교섭 의무랑 엮이는 건 뭐예요? 시기. 쟁의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교섭을 뭔가 재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은 다시 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핵심? 재개 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냐 아니냐를 근거를 찾아주는 게 핵심이겠다. 그 다음에 교섭 일시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 노조 제한 일시에 나와야 돼. 그게 문제죠. 일단 단체 협약에 정한 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노조 제한 일시에 꼭 나올 필요는 없죠. 그랬을 때 우리 뭘 본다? 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랬을 때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노조가 응하지 않고 안 나온 거면 괜찮다. 근데 뭐는 안 돼요? A 회사는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다가 A 노조가 변경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안 나온 거는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결국 다 뭘 판단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분호 아니고요. 없으면 분호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섭 사항. 요거는 우리 교섭 대상성, 쟁의 목적에 관련되는 문제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지배 개입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만한 거는 언론의 자유와 지배 개입.
개별 교섭과 지배 개입. 우리 대신증권 노조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면제자. 언론의 자유에서는 우리 뭐에 따라 달라져요? 지배 개입 의사가 있으면 지배 개입 분호, 없으면 분호가 아니니까 결국 여기서의 쟁점은 노조법 81조 1항의 지배 개입 분호 인지가 쟁점이거든요. 지배 개입 분호 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의사. 그럼 의사를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불이익의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의 약속이 있으면 그 의사가 있는 거야 라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개별 교섭은 무엇이다? 그쵸. 그때 금품의 액수, 지급 배경, 사용자의 조치 내용, 그 다음에 다른 노조에 미친 영향, 그쵸. 배조액 시방 경내형을 다 합쳐서 의사를 판단하는 거고요. 근면자에서는 뭐라고 봐요? 원칙적으로 근면자한테는 당연히 면제하고 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뭘 준다고 해서 분호 아니야. 근데 예외적으로 어떨 때?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면 그만큼은 분호야. 그럼 과다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봐요? 동종, 유사, 직급, 호봉의 근로자가 받을 만한 수준을 초과한 것인지. 그때 동종, 유사, 직무자를 찾고요. 그렇죠. 운전직. 그 다음에 동종, 유사, 직급, 호봉, 4호봉. 운전직 4호봉은 그동안 임금이 3% 올랐는데 얘 면제자 되고 나서 17% 오른 거 뭐예요? 사통합을 수긍할 만한 정도로 과다하다.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기 때문에 뭐다? 그것은 분호에 해당한다. 설령 단협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 범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지원한 자체가 뭐다? 분호에서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언론의 자유에서 하나만 강조를 드린다면 원칙부터 가신다면 어떻게 가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불이익 위협, 이익 약속이 있으면 분호야. 의사가 있는 거야. 근데 원칙은 뭐예요? A회사의 대표이사, A회사의 임원, A회사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따라서 A노조의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A회사는 A노조에 대해 어떤 지위?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혹시 81조 1항 4호 지배개입의 분호인지 내가 검토해 볼게. 그리고 나서 뭘 찾아줘요? 이익약속, 불이익 위협을 찾아주시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의 어떤 지배 개입의 구체적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지배 개입이면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의사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의사 있고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는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배 개입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푸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행정구제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어떤 상무이사가 다른 노조한테 너 쟤네랑 연대 안 하면 내가 차 사줄게, 뭐 집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이익 제공의 어떤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는 건가? 그거로 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죠. 이거는 보통 언론의 자유와 지배 개입이라고 하려면 노조의 조합 활동 또는 저렇게 노조를 만드는 거, 어떤 노조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나는 너네가 노조하는 게 잘못됐다 생각해, 좋다 생각해 이게 아니라 너네 쟤네랑 연대 안 하면 뭘 해줄게, 그쵸? 이익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 지배 개입적으로 푸시는 게 조금 더 가깝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배 개입에 해당하는 거 구분하시고 우리 분호 행정구제 여기서 올해 근기법도 노조법도 중요하게 행정구제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선 뭘 보셔야 돼요? 1등으로는 신청인, 피신청인.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얘가 더. 신청인은 최판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뭐다? 직접 지배 개입 분호의 당사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회사가 가가지고 얘가 싫어서 얘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얘랑 놀지 마. 그럼 내가 뭐 해줄게. 이게 얘에 대한 지배 개입이 될 수 있냐. 얘가 분호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냐. 된다 안 된다? 되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피신청인에서는 뭐뭐 물어볼 수 있어요? A 회사랑 B 회사랑 하도급을 체결하고 그랬을 때 이 근로자에 대해서 얘가 지배 개입한 거라면 이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피신청인이 될 수 있어? 이 문제 하나 물어볼 수 있고요. 나는 A 회사의 노조예요. 노조. 그랬을 때 A 회사는 사업주고요. 그 외에 경담자 또는 행동하는 자가 분노한 것도 이 사업주의 분노로 볼 수 있어. 그리고 구제 명령을 내릴 때 얘한테 내릴 수 있어. 여기서 우리 구분하셔야 될 거. 분노 구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랑 구제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둘 다 같은 판례에서 나온 어떤 그 지문인데 우리가 얘를 물어보는지에 조금 초점을 바꿔주자. 행동하는 자가, 경담자가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 책임 범위에서 얘를 위해 한 것이면 뭐다? 아, 얘가 그 분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될 수 있어. 그랬을 때 상대방은 뭐다? 얘네들한테도 분노구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얘가 되는지는 뭘 봐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노조법 후단으로 들어왔어요. 2조 2호. 실구지결이 있다면 무엇이다? 제3자지만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아니지만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구제명령의 내용 하나 조금 부수적으로 보면 뭐가 되느냐? 구제명령에서 내용이 뭐뭐 하지 말아라. 취소나 이런 게 아니라 부작이에요. 앞으로 이거 하지 마. 그게 구제명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탄력적이고 신속하고 유연한 구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된다. 그리고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앞에 정리한 거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보세요. 단체협약 주요 조항에서 고용안정협약이 나오면 우리 뭐부터 떠올린다고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체결할 수 있다면 그때 그 고용안정협약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합의로 해석될 때, 협의로 해석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 실구지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개정노조법과 관련해서 분노의 주체, 그 다음에 피신청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개정노조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뭐예요? 교섭 거부죠. 기존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3자가 교섭 거부의 어떤 분노를 하기는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뭐다? 실구지결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뭐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건 분노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개정노조법이 있든 없든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옛날에도 실구지결로 인정됐던 거구나. 요거 다시 한번 구분하시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쭉 회독하실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논점, 거기서 내가 포섭하기 전에 논점부터 반드시 드러내 주실 어떤 키워드, 뭐가 문제인지, 여기 짚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포섭에서는 어떤 순서로 전개할 것인지, 목차를 나눈다면 뭐 요건이면은 3가지로, 2가지로, 종고판이면 근거와 판단 잘 찾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약한 점들 잘 체크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손이 노르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하거나 내 예상과는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끌어와서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다 쓰시면 좋은 결과가 꼭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